네, 오늘 오후 5시 우리 국회에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화상연설을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우리 정부에게 대공무기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이번 연설 내용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오늘 젤렌스키 대통령의 국회 연설 내용 전망과 현재 우크라이나 내부 상황까지 전 러시아 대사 또 우크라이나 대사를 지낸 박노벽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초빙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몇 시간 뒤 5시니까 2시간 조금 네. 지나면 이제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화상 연설을 하게 될 텐데 일단은 오늘 연설 내용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네,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미국, 이스라엘, 일본 등 포함해서 여러 나라 국회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을 보면은 되게 현재 처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어려움이 그 해당 나라의 어려움을 이제 비교를 하면서 예. 얘기를 하고 또 이 러시아의 침공이 단순히 우크라이나의 침공에 그치는 게 아니다. 그런 걸 지적을 했는데 그런 거에 비춰볼 때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이게 단순히 유럽에 대한 그 공격이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 또는 이제 모든 이제 문명 세계에 대한 도전이다라는 예. 걸 막 강조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우리나라가 정부가 한 1,000만 불 정도 인도적 지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또 제재도 동참했고요. 그래서 이런 지원과 제재 동참에 이제 감사하는 그 표시를 하면서도 좀 더 추가적인 요청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인 지원 이제 말씀하시는 게 아마 이제 우리나라가 거절하긴 했습니다만 네. 대공 방어무기 지원 요청에 대한 네.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앞서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나라가 거절을 했어요. 네. 다시 이야기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겁니까? 구체적인 어떤 무기 체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전반적인 좀 이런 지금 중요한 상황에 우리나라의 좀 여러 그렇게 군사적인 지원도 요청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예. 우리가 벌써 국방부에서 한 100만 불 정도 수준의 비무기 방산물자 그러니까 무슨 헬멧이라든가 이런 걸 다 지원하기로 3월 15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만일 좀 필요하다면 좀 액수를 좀 우리가 늘려서 인도적 지원 또 이런 비무기 체제 중심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미국 측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 네. 그렇다면 어떤 무기 지원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그래도 필요성 면에서 인정을 해주신 겁니까? 미국도 이제 우리의 주권 사항이라고 이제 봤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 동북아에서 여건 이런 것들 또 한반도의 문제 이런 것들까지 다 감안하고 그런 거 감안하면 이제 비무기 체제 맥시멈 가면 그런 중심으로 이제 가져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아무래도 예. 정부가 또 정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곧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5시에 연설을 하겠습니다만 러시아 침공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 전 세계 국회 등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설을 했고요. 그 횟수가 무려 23번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어떤 외교력의 한계, 그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전쟁을 지금 이제 막지 못했다든지 전쟁이 지연된다는 데 대한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그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엄중하게 좀 보면서 그런 신중하게 좀 얘기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그 외교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유럽이라든가 세계 각국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지원을 지금 받는 노력을 하고 있고 예. 오히려 이제 앞으로 좀 봐야 할 게 평화협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거기서 이제 중요한 외교적 시험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저희가 잠시 속보가 들어와서 이 내용 전해드리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언급한 내용인데요. 하향 안정화 추세가 지속되던 부동산 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걱정이라면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에는 신중을 기해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는 소식입니다. 수보회의에 앞서서 기획재정부가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 방침과 관련해서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면서 사실상 거부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나온 발언 속보로 저희가 잠시 전해드렸습니다.
네, 대담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내부 상황 네. 이야기를 좀 해볼까 네. 하는데요. 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기차역에 미사일 공격을 했습니다. 일단은 네. 피해 규모가 정확히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네, 그 상황이 참 안타까운데요. 이제 러시아군이 지금 이제 키예프 북부에서 이제 이동을 해서 동부로 이동하고 재집결하면서 이제 돈바스 지역 인근을 중심으로 이제 대충돌이 일어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 클라마토르스크라는 그 교통의 허브 그 역에 이 지역에서 좀 피신을 해라 하고 예. 이제 지역 정부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4천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여성, 어린아이, 뭐 노인들 해서 거기에 이제 로켓가 터졌으니까 거기서 한 52명이 현장에서 사망을 하고 예. 한 100여 명이 아마 부상을 당하고 있는데 뭐 팔이 잘리고 뭐 굉장히 처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 4월 8일이 또 해필이면 이제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그 키예프를 방문하던 시기였기도 해서 상당히 이제 공분을 많이 샀고 예. 오히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지지 이런 필요성들이 더 강화된 것 같습니다. 예, 민간인들이 있는 기차역을 공격한 것도 굉장히 문제고 그런데 네.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집속탄입니다. 네. 이걸 사용한 것 자체가 좀 굉장히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조금 네. 낯설기도 해서요. 네. 어떤 무기고 이게 네. 왜 문제가 되는 건지도 좀 짚어주시죠. 그 집속탄이라는 게 좀 생소하신 말씀인데 그게 영어로는 클러스터, 예. 클러스터 뮤니션이라는 거니 클러스터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뭉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그 로켓 미사일 내에는 이제 단거리 미사일인데 그 안에 한 50개 정도 소형 폭탄을 집어넣어서 이게 이제 위에서 한 2km 상공에서 터지면 그게 이제 소형 50개가 다시 분산돼 나오면서 그게 다시 터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파편이 어마어마하게 그 무차별적으로 그 인명을 살상하기 때문에 이게 본래 사용 금지된 조약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된 품목이고 예. 또 러시아가 이걸 뭐 한두 번 썼던 여러 기록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문제인데 문제는 그 협정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지만 가입은 안 돼 있지만 하여간 이런 이제 무차별적인 그런 민간인 살상을 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그 전쟁 범죄 로 지금 상당히 규탄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물론 협정에 포함은 안 돼 있지만 그만큼 네. 굉장히 위협적인 무기고 맞습니다. 네, 사용하지 않기를 권장하는 무기라는 네, 말씀이신데요. 네. 좀 중간에 여쭤보고 싶어지는 것이 혹시 이제 협정에 그 포함이 된 국가였는데 이런 무기를 사용했을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혹시 이게 이제 있습니까? 전쟁 범죄 중에 하나긴 한데요. 예. 이제 그게 이제 제네바 협정 이게 전반적인 건 틀레긴 하지만 결국은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게 시시비비를 거린 거라서 예. 사실 그 뭐 도덕적 네. 또는 이제 정치적 그런 이제 압박을 가하는 그런 수준으로 이제 남아 있는 거로 이제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전쟁 당시에는 뭐 네, 쉽지 당시에는 않지만 어떻게 뭐 그걸 이제 네. 제재를 하기 위해서 그 사용한 부대를 뭐 처벌한다든가 이걸 예. 하기는 실질적으로는 곤란한 거죠. 차후라도라는 네. 말씀 네. 해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깜짝 방문하기도 했는데 네. 사실은 전쟁 중에 네. 키이우 그 수도를 네. 직접 방문한 거잖아요. 네. 의미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방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전날 아까 말씀드린 대로 EU 집행위원장 그러니까 행정 수반이에요. 근데 영국은 또 EU에 지금 탈퇴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분이 다 옴으로써 유럽 전체가 통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 하는 정치적 메시지, 단합된 그런 정치적 메시지를 주는 게 있고요. 네. 또 존슨 총리께서도 와서 이제 그 많은 대규모 예. 군사적 그리고 재정적 지원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예. 이제 돌이켜 보면 또 부다페스트 그 메모랜담에 이제 영국이 당사국이기도 하니까 앞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이렇게 침략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고 도와주겠다라고 연설을 본인이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실행이 될지는 봐야겠는데 무슨 이제 장갑차를 뭐 한 120대 예. 이제 제공한다든가 800기의 이제 대공 미사일을 제공한다든가 예. 월드뱅크의 뭐 차관을 보증을 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
이제 영국, EU 국가들까지 이제 네. 그 수반이 되는 합세해서. 인물들이 직접 방문을 하고 힘을 어떻게 보면 실어준 건데 사실 네. 기차 공격 이후 국제사회의 공분도 점점 거세지고 있는 것 같아서요. 네, 향후 네. 파장면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지금 뭐 그 기차역 공격을 비롯해서 앞으로는 이제 좀 더 치열한 공방전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재에 관련돼서는 뭐 유럽에서도 이제 수시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석탄 제재, 석탄 수입 금지 정도까지는 지금 발표가 된 거고요. 그래서 경제 제재는 이제 뭐 추가적으로 계속 나오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동부 지역에서 그 벌어질 전투를 앞두고 이런 이제 군사적인 지원이 앞으로 계속 더 강화돼야 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예. 다만 지금 상황에서 좀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게 네. 오스트리아 총리가 서방 지도자 중에는 처음으로 이제 러시아가 네. 오스트리아를 침공한 이후에 네. 이제 처음으로 푸틴 대통령과 만남을 앞두고 있단 말이죠. 네. 평화 협상의 단초가 될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푸틴 대통령이 본인의 이제 작전 계획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누차 말을 했고요. 예.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달성이 됐냐 안 됐냐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추측건데 분석가들은 이게 이제 동부 지금 앞으로 있을 그 전투에서 어느 정도 돈바스 지역을 다 장악한 다음에 예. 5월 9일 전승 기념일을 앞두고 평정을 했다는 이런 이제 승리의 조짐이 보였을 때, 그때 이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런 이제 영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지에 따라서 또 이 평화협정 문제의 그 앞날이 예. 좀 정해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게 굉장히 국내적으로 민감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EU 가입 신청 이야기를 네.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EU 행정복격인 게 이제 앞서 말씀해주신 네. 집행위원회인데 여기서 네.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고요? 네, 그 우르슬라 폰데어 라이엔 뭐 좀 예. 이름이 깁니다만 EU 집행위 말하자면 대통령이죠. 예. 그분도 이제 금요일 날 와서 집행위의 그런 그 질문서를 전달한 겁니다. 이게 질문서가 그 답변을 해야 할 뭐 한 일주일 내에 해야 할 굉장히 많은 분량인데요. 그 의미는 EU 가입을 이제 가속화하겠다, 최대한 빨리 하겠다 하는 예. 얘기로 긍정적인 이제 정치적인 메시지인데 만일 뭐 EU에 가입될 수만 있다면 예. 우크라이나로서는 뭐 경제적인 그런 혜택뿐만 아니고 예. 거기에는 또 이런 이제 방어 의무를 부과하는 예. 규정이 있어서 전쟁을 하는데도 이제 도움이 되겠지만 문제는 이제 이거 27개국이 다 동의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몇 달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예. 그렇게 그 신속하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EU 국가들 27개국이 다 각자 좀 동의를, 다른 예. 입장이 또 가지고 이 그렇겠네요. 시각을 이걸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그 의지를 좀 보여서 예.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일부다라는 거를 확인한 그런 그 제스처를 좀 보여준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기존 가입 절차보다는 단축이 되겠습니다만 또 네. 여러 국가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네. 좀 상황은 지켜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러시아 대사 또 우크라이나 대사를 지낸 박누벽 한국외대 초빙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